이번 시간은 8장 기본 그래프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막대 그래프인데요. 막대 그래프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 기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영어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알기 쉽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시각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이런 형태, 막대냐, 원이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안에 칠해지는 색깔, 색이 될 수도 있고, 이 높이를 의미하는 크기, 이런 어떤 도형의 크기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면은 장점이 무엇이냐? 데이터 자체를 나열했을 때보다 우리 눈에 쉽게 정보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정보의 어떤 특성들을 파악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막대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지금 10명한테 좋아하는 계절을 물어본 겁니다. 어느 계절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을 쭉 기록을 한 거고요.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려면은 집계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그룹별로 집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제 이미 학교에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도수 분포표라고 테이블 형태로 이제 이 정보를 이제 세주는 겁니다. 그룹별로. 뭐 봄은 몇 번, 봄 몇 번인가 세볼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서 3. 여름은 몇 번, 뭐 가을은 몇 번, 겨울은 몇 번 이렇게 해서 세주는 거고요. 이렇게 다 세줬으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X축의 정보는 이 그룹의 정보가 되고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겠죠. 이런 그룹 정보가 되고, 이 Y축은 이 값입니다. 그러니까 집계한 데이터의 값, 그러니까 크기, 얼마나 나타냈는가를 나타내는 이제 그 크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자체를 조금 살펴보면은 요 지금 선호 계절이라는 데이터는 단일한 주제, 그러니까 좋아하는 계절에 대해서 수집을 했죠. 그래서 단일 변수 자료이고요. 갖고 있는 값의 특징을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어떤 종류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1, 2, 3, 4처럼 수치를 나타내는 값이 아니고 이제 범주를 나타내는 자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수치형 자료가 아닌 범주형 자료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아래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실행을 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본 자료를 입력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변수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10개의 값을 쭉 넣어줍니다. 벡터에 넣어줘서 실행을 하면 이제 페이보릿이라는 변수에 10개의 값이 들어갔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 저장된 자료를 집계를 하는 겁니다. 종류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제 4가지 그룹이 나오겠죠. 그 그룹이 각각 몇 번씩 나왔는지 집계하는 과정인데,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을 치고 그 안에 자료를 넣어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룹마다 몇 번씩 나왔는지 바로 카운트가 됩니다. 이 집계한 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그래프는 이제 바 플랫이라는 그래프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데이터를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ds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방금 집계한 값을 넣어줍니다. ds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집계된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바 플러스 쓰고 거기에 ds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 집계된 값들이 막대로 표현됩니다. 보면은 가을 둘, 봄 셋 이렇게 표현됐죠. 이 순서대로 이제 그래프가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매개 변수들을 써서 그래프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메인이라는 이제 매개 변수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목을 달아주는 매개 변수입니다. 뭐 타이틀이라고 써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요 막대 위에 제목이 달리게 되죠. 이렇게 제목을 달아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색깔, 이 막대의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 col이라는 컬러 할 때 col이라는 매개 변수 이름을 쓰고 거기에다가 색깔의 이름 블루를 하고 싶으면 블루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다른 이름을 넣으면 레드를 넣으면 뭐 다른 색으로 바뀌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매개 변수가 있는데 색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고요. 바 플러스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제목을 달아주고 색깔을 지정하고 근데 이제 색깔을 지정하는 방법이 크게 3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3개인데 첫 번째는 방금 사용한 색의 이름 자체를 넣어주는 거 블루냐 레드냐 이 값을 넣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색상 코드를 넣어주는 겁니다. 색상 코드는 이제 샵 써주고 6자리의 어떤 문자열로 되어 있는데요. 0부터 F까지 16진수로 각각의 값은 표현됩니다. 6개의 뭐 0000 FF 하면은 똑같이 블루가 되겠고 세 번째 방법은 RGB라고 이제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인데요. 그 3개의 색상 조합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 결국은 요 2개씩 끊어 보면은 요게 이제 RGB 값에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16진수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가 16 곱하기 16은 256이어서 요 값은 RGB에 해당되는 값은 0부터 255까지 해서 256개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색깔의 이름이나 색상의 코드나 RGB 값이나 그리고 같이 모두 다 색깔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블랙 같은 경우 이제 검정색 색 이름은 블랙이고 색상 코드는 샵 000000 이렇게 쓰면 되고 RGB 값으로는 0,0,0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3개 중에서 본인이 이제 익숙하거나 사용하기 편한 것들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색깔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색깔의 이름을 알고 싶을 때는 이제 클래스라고 함수를 실행해주면 미리 저장되어 있는 색상들의 이름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해볼까요? 색깔 매개 변수에 색상을 아무거나 선택해서 바꿔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미 저장되어 있는 색상 이름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색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막대를 이제 한꺼번에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바꾸고 싶을 때는 이제 클래스라는 매개 변수에 그 막대 개수에 맞춰서 색깔 이름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첫 번째 막대는 파란색, 두 번째 막대는 빨간색, 세 번째는 녹색, 네 번째는 노란색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개수를 맞춰서 이렇게 색깔의 이름이나 아까 뭐 색상 코드를 쓰면 색상 코드도 4개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이제 색상 이름을 일일이 다 지정하기 좀 귀찮다 하면은 이 팔레트라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팔레트는 이제 우리가 물감을 미리 짜놓은 것처럼 색상을 미리 정해 놓은 겁니다. 팔레트 이름에 레인보우라고 이제 쓰면 레인보우 팔레트를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색이 여러 개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용하고 싶은 개수만큼 뭐 4라고 쓰면 그 중에서 4개를 꺼내와서 색상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손쉽게 팔레트를 이용해서 색상을 바꿀 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팔레트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이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각각 4개의 색상 이름을 다 지정을 해서 코드를 작성한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좀 귀찮다 하시는 분은 팔레트 이름을 쓰고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개수, 색의 개수만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이미 지정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색들이 쓰였나 보려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레인보우 요 함수 안에만 실행해 보면 이렇게 색상 코드가 있죠. 4개의 색상 코드가 미리 지정된 걸 불러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매개 변수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걸 뭐 다 기억하는 게 좋지만은 기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어디 적어 놓으셨다가 써도 되고 아니면 뭐 검색을 하셔서 써도 되고 아니면 함수의 도움말 기능을 통해서 이런 매개 변수들을 확인해서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설명드릴 거는 색깔에 이어서 X축과 Y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X랩하고 이렇게 설명을 달아주면 X축에 대한 설명이 생깁니다. Y랩은, 그러니까 레이블의 약자예요. Y랩은 Y축에 대한 설명이겠죠. 이렇게 빈도수라고 생기게 되고 여기 제목은 아까 메인, 요 막대색은 컬러, 여기는 X랩 이렇게 매개 변수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Y랩. 그 다음 이제 막대 방향을 이제 지정하는 건데요. 호리즈 하면 이제 수평 방향으로 하겠다. to로 해주면은 그래프가 이제 수직으로 있던 게 옆으로 누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리즈 true라고 쓰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names라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요 아까 범주의 이름들을 바꿔주고 싶을 때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범주의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names라고 쓰고 순서대로 바꾸고 싶은 이름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st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범주의 어떤 텍스트를 수평 방향으로 보여줄 거냐, 수직으로 보여줄 거냐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이제 0에서 3까지 지정할 수 있고요. 이거는 1, 2, 3, 4 이렇게 바꿔보시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2라고 지정했을 때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보시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학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